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집단을 이루며 산다는 얘기죠. 인간, 이 두 글자를 한자로 쓰게 되면 인과 간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인과 사이간을 사용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모습으로도 협력하고 협동을 하게 되면서 단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월이 흘러 그들의 여러 모습이 단체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국가, 사회, 단체, 가족 등의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환상의 조합 출발하죠.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룰라의 3-4였습니다. 이정일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곡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근데 네. 컴퓨터에 금지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죠? 뭔지 모르겠어요. 신나지 않습니까, 노래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네. 이 노래 들어보는데 네. 여름인 것만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름하면 전 이 곡이 떠오르거든요. 아, 저 이 노래 앞쪽에 네, 여기 숨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어디로 데려갈까? 어데? 어디로 가나? 그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우리 조합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아니면 우리가 조합을 어디로 데려갈까? 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근데 멘탈 괜찮습니까? 멘탈은 늘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네. Hey man, it's me, Bart Simpson. 의조합. 환상의 조합. 지난주 방송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네. 바르셀로나 네. 네,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네. FC 바르셀로나. 네,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축구 그렇죠. 클럽입니다. 네. 그 얘기를 내내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요? 너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오랜 네. 시간에 네. 걸쳐서 네. 완성이 됐잖아요. 네. 전 세계 19만 조합원이라니,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 수에도 놀랐고 네. 규모에도 놀랐고 네. 역사도 놀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군데 많이 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많은 대륙을 돌았는데, 네. 돌아. 안 가본 뉴질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네. 오세아니아로 가보겠습니다. 아, 뉴질랜드 하면 뭐가 생각날까? 저는 뉴질랜드. 꿀, 꿀? 허니. 아, 그래요? 네. 뉴질랜드 꿀 유명합니까? 마누카꿀 뭐 이런 거 유명하지 그래요? 않나요? 저는 잘 모르고. 그리고 프로폴리스 뭐 이런 거 유명하지 않나? 저 뭐 잘 모릅니다. 요새 쇼핑을 많이 하셔가지고. 쇼핑 그런 것 많이 안 같은데. 해요. 안 해요? 아니, 쇼핑을 많이 하는 건 당신이지. 아, 내가. 이상하네. 책을 많이 사는 걸 봤습니다. 책을, 예. 네. 방금도 책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아 보여요. 네. 뉴질랜드 하면 저는 럭비, 뭐, 이런 거 럭비, 생각나고. 네. 다른 건 별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뉴질랜드 네. 나라의 그 모양, 지도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요. 네. 뉴질랜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수도가 웰링턴이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다. 요런 점. 그리고, 낙농업으로 유명하다. 낙농업. 네. 그래서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잘 발달한 목초지라고 합니다. 이제 낙농업이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 4명이 모이면 1명은 낙농업
하시는 분이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얘기를 꺼낸 이유가 네, 이 나라에도 협동조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아니면 이 시간에 제가 뉴질랜드 얘기를 하지 않겠죠 아마. 네. 네, 협동조합. 뉴질랜드 협동조합은 폰테라 그리고 제스프리라는 두 개의 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폰테라가 네, 뉴질랜드 하면은 네.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네. 한국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뉴질랜드에는 협동조합 기업 폰테라가 있다. 뭐 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뉴질랜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큰 기업, 큰 그렇군요. 협동조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게 협동조합 기업이라는 거. 네. 네. 이제 이 폰테라는 낙농가의 이득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이 낙농업의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총 매출이 1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3조 2,660억. 그러니까 14조에 가까운 네. 네, 그런 수준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물론 4대강의 처박은 22조보다는 뭐 얼마 안 되지만 네. 그렇게 치면 얼마나 많은 돈을 그 4대강에 부었는지. 아니 네. 우리 열내 좀 합시다. 아, 예. 그거 죄송합니다. 열내기 예. 시작하면 한도 끝도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폰테라 돌아와서 네. 2001년에 폰테라가 탄생을 했는데요. 두 개의 낙농 협동조합의 합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주식 회사까지 통틀어서 뉴질랜드 최대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유제품 수출 업체입니다. 현재 조합원만 15,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뉴질랜드의 유제품 뭐 이렇게 먹어보면 폰테라 게 있겠다, 그렇죠? 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잘 몰랐는데 뉴질랜드의 전체 우유의 92% 이상을 여기서 생산하고요. 예.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등 140여 개 나라로 수출을 합니다. 야. 국내외 직원이 16,000명이 넘습니다. 아까 조합원이 1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직원이 16,000명이 넘으니까 거의 조합원이 직원이고 직원이 조합원인 거기에 더하기 직원까지 더 고용하는.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조합원이 직원이겠구나. 네. 그리고 이 폰테라와 결례를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네슬레, 맥도날드, 코카콜라, 도미노 피자 뭐 이렇게 세계적인 식품 기업과 뭐 우리나라에는 서울 메일우유 뭐 이것들도 이 폰테라의 주 고객입니다. 저는 폰테라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일단은 우유였거든요. 네네. 네. 우유 생산량 굉장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낙농업의 그 꽃은 우유겠죠. 뉴질랜드의 우유 생산량은 전 세계 2.2%인데요. 세계 8위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네. 수출 시장에서는 전 세계 수출용 유제품의 30% 이상을 독과점하면서 압도적인 1위 기업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이외에도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칠레 등 세계 각 주요 지역에 현지 가공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정일 PD는 네. 우유 잘 마셔요? 네, 저는 우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우유 마시는 거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몰래 정승주 아나운서한테 안 뺏기려고. 그게 아니라 네. 요즘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예. 우유도 끄는 게 아닌가. 우유는 저지방 우유만 먹습니다. 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저지방 우유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우리나라는 저지방 우유가 네. 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네. 왜 다른 나라들은 네. 저지방 우유가 오히려 네. 값이 더 싼데 싸죠? 네. 뭔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뭐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네. 폰테라는 이제 전지 분유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메인랜드, 베가, 앵커, 팁탑, 스키, 그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는 앵커, 엔렌 등 남미 지역에는 네슬레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각 지역에 맞게 유연하게 브랜드 마케팅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네슬레밖에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네요. 네. 네. 참 많았군요. 네. 네.
어차피 뭐 호주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안 가봤고. 그렇죠. 무궁무진할 겁니다. 정말 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근데 네. 뉴질랜드는 원래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좀 존재했었나요? 강했나요? 예, 예전부터 뉴질랜드가 농업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군소 협동조합이 난립하다가 보니까 수출에 이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낙농업 협동조합만 250개 이상이 있었는데 야, 네. 이제 1950년대에 20개,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10여 개로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2개가 의기투합을 해서 폰테라를 탄생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게 되면 네. 뭔가 이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힘을 합치니까 네. 아무래도 혼자서 뭐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협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나친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가게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더 뭐 가격을 깎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제 낙농가 조합원이 생산한 우유의 가치를 이제 극대화하는 것이 폰테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들의 협동, 전체 낙농가의 협동이 오늘날 뉴질랜드 낙농업의 경쟁력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대다수 낙농가가 폰테라로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막강한 브랜드 마케팅 역량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많은 협동조합들이 하나로 모여서 가지고 힘을 좀 발휘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서들 좀 뭉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제발. 우리 지금 힘들어요. 감기 걸렸나요? 아니요. 그렇죠. 네. 오늘 멘탈 괜찮습니다. 네. 네. 이 폰테라가 하는 일이 이제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연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구원만 4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유 연구원만 만드는데. 400명. 네. 우유에. 네. 이야. 우유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유라든지 여러 가지 우유 유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연구원만 4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뭔가 경영이라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실천을 해서, 뭐 수질 보호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낙농 탄소 발자국 연구 수행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과 함께 협동하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는 협동조합 정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질랜드 낙농가는 거의 모두 폰테라의 조합원이라고 해요. 이제 가족농이 주를 이루는데 가족농이라면 가족 전체가 이제 농업을 하고 사는 그런 것이겠죠? 가업이겠죠, 가업. 네, 그렇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네요. 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저 한번 칭찬해 주세요. 네, 승조 잘했어. 부끄러워. 네. 일단은 네. 그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가업인데 젖소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우유를 생산하는 것이 일이고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여기 폰테라의 조합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네. 젖소만 건강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우유를 생산하고 이렇게 농민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폰테라에서 우유를 수집하고 판매하고 수출까지 모두 책임을 진다는 거죠. 뭔가 시스템이 네.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확실한 거죠. 이게. 네. 네. 이제 폰테라의 출자 지분은 오로지 폰테라의 우유를 공급하는 낙농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가들은 폰테라에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대입을 해봤는데 이우리는 농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부들은 농협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과연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예. 네.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보람을 못 느낄 때가 잦다. 농산물 값을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가격은
내려 떨어지는 게 예, 막아줬으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공산품은 정찰제라서 가격이 일정한데 농산물 가격은 천방지축으로 춤춘다.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해나갈 수가 없다. 30년 농사 지었는데 그게 가장 큰 불만이다.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이라고 한 농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이 한 분의 얘기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농협에서 예측할 수 있는 급여를 받고 그것으로 가게를 꾸려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농협이 잘 돌아가서 농부들에게 좀 더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 뉴질랜드의 폰테라처럼 네.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네. 네. 잠시 노래 듣고 오죠. 네. 옵션이 부릅니다. 함께. 이정일 PD가 선곡한 이 네. 노래 들으면은 네. 희귀한 것들이 많아요. 아,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일단 함께라는 제목이, 끌렸어요. 네, 끌려가지고. 옵션의 함께인데 네. 옵션이라는 그룹도 처음 들어보고요. 아, 이 노래도 좀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던 노래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악상이 떠올라서. 정일이 잘했어. 자, 미디어 협동조합 환상의 조합 듣고 계시고요. 네. 앞서 폰테라, 네. 폰테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네. 영 파머스 클럽이에요. 네, 영파머스 클럽은 폰테라에 이어서, 농업 관련인데요. 역시 농업인데, 요게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영파머스 클럽 하면 이름 자체가 뭔가 어린 사람들의 농부들이 모여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 파머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농업 미래를 책임지는 영파머스 클럽입니다. 네. 한 2,000여 명이 넘는 16살에서 31살 사이의 젊은 농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이제 뉴질랜드 농민연합의 산하 조직이고요. 농민 지도자를 길러내는 꿈나무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1살이 넘어서면 농민연합 회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것이 농부 선배와 후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뭔가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열정이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뭔가 해보자 네. 이런 약간 의지도 강할 것 같고 네. 뭐 젊은이라서 그렇다라기보단 젊은이 특유의 약간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서요. 영농 후계자들의 정보 교환, 네트워킹, 리더십 개발 및 교육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 협동조합의 원리 중에 교육의 그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를 굉장히 잘 실현하고 있네요.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는 이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동호회 모임이 기본 조직인데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체득하고 농부로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익힙니다. 이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없고요. 회원들이 연 $70씩 내는 회비 수입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해마다 25개의 신규 동호회 모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뭔가 여기서 활동을 하면 네. 평화로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심 걱정 없고 이끌어주지. 그죠? 도와주지. 네, 선배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 협동조합이라는 게 네. 이상적이구나. 네. 그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진짜 선배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곳에서 정보 네트워킹도 하고 친구들도 같이 만나보고 교육도 받고 굉장히 이것도 약간 꿈 같은 얘기인가요? 너무 근데 이 영파머스 협동조합에서는 네. 일단은 뭐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무언가 이렇게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렇죠. 네, 무언가를 좀 하는 행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겠어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25개 신규 동호회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동호회 모임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파머스 콘테스트. 그건 뭔가요? 네, 전국 경연대회인데요. 뉴질랜드에서 이제
영파워스 콘테스트니까 얼마나 그 농업 관련한 예, 농업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이 뭐 풍부한가 이런 거를 따지는 콘테스트가 되겠죠. 네. 여기서 뭘 하냐면 펜스 치는 법. 재밌네요. 그리고 사륜 모터바이크 운전. 그러니까는 그 일과 관련된 그렇죠. 농사 짓는데 네. 요것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네. 경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뭐 네. 군대로 치면 주특기 훈련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응급처치, 그다음에 초지 관리, 재무 관리, 요리 예, 이렇게 농장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다양한 일상 기술이 기본 종목이라고 합니다. 퀴즈 대회도 있나요? 예, 당연하죠. 이 농업 기술과 일반 상식을 묻는 퀴즈 대회도 열리고요. 이게 웃긴 게 최종 결선은 텔레비전으로 전국 중계가 됩니다. 아니 그 지역만 아니라 전국 생중계예요? 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연 대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여기서 농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영파머스 클럽이 얼마나 뉴질랜드에 중요한 곳인지, 이런 것을 모두 다 알려주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해요. 뉴질랜드의 최고의 농부를 찾는 것, 그리고 선의의 경쟁으로 농촌 문화와 농부 교육을 전파하는 축제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와, 이런 대회가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TV로 중계도 해주고, 네. 또 내가 아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는지 네. 확인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경연도 하고, 네. 네. 사실 펜스 치는 법, 뭐, 그 다음에 사륜 모터바이크 운전, 응급처치. 누가 빠르게 치나? 정확하고 빠르게 치나? 뭐 이런 거 하는 펜스를 건가? 쳐서 뭐 소가 못 도망가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안 무너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야, 이게 진짜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굉장히 우리는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암기 위주여서, 네. 네. 이거 외워. 이게 단데, 우리 고등학교도 뭐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실제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또, 네. 네, 우리나라와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네. 수가 있네요, 정말. 그리고 우리 미드 협동조합도 약간 실제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약간 또 꿈 같은 얘기를 영파머스 클럽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 들을 노래 들으면서 우리 파이팅 해보죠. 네. 유피입니다. 뿌요뿌요. Hey man, it's me, Bart Simpson. 의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뉴질랜드의 협동조합 가운데서 이건 참 익숙해요. 아, 예. 이거 아시죠? 제스프리. 네, 키위로 유명하죠. 예. 아마 시장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마트에서 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예, 제스프리라고. 골드 영어- 키위도 있고. 예, 예. 네. 그것도 협동조합이다. 음,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뉴질랜드 협동조합입니다. 네. 이게 1970년대 이후에 1990년대 후반까지 이제 뉴질랜드의 키위 농가들이 줄 파산하는 홍역을 겪어가면서 어렵게 세상에 이름을 낸 이제 고난의 산물이 제스프리입니다. 네. 이제 1970년대 6개에 불과하던 수출 업체가 한 해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1980년대 들어서 엄청난 가격 파동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랬겠어요. 네. 예,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수출업체가 난립하면서 끝없는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품질 악화와 농가 소득 하락의 만성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처방전을 내린 거죠. 그렇죠. 네. 그 제스프리는 이제 그 뉴질랜드 키위 생산 농가의 파멸을 막고 모두 살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적자 생존 시 무한 경쟁에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키위 농부들이 선택한 대안이 협동조합이라는 말인데요. 이제 제스프리 브랜드 하나로 수출을 통일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이게 쉽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참- 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합의하는 데는 어떤 큰 의미에서는 네, 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마치 네. 저기 야권 후보 총선 단일화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우리 단일화 안 하면 다 죽는다. 요즘 이정일 PD가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서 참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꼭 힘들 때나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진짜 이게 안 되면 개헌 저지선도 무너진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왔을 때 야권이 뭉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미리 뭉쳤으면 뭐 제스프리 네. 브랜드가 탄생하는 데까지도 그렇죠. 이 키위 생산 농가가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겠어요, 정말. 네. 그런데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 사람이 진짜 극한까지 몰려봐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이 좀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 꼭 그 끝을 봐야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무슨 말을 하는 갑자기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왜 꺼낸 겁니까? 네. 역시 아니 협동조합은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뉴질랜드 정부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뉴질랜드 정부도 이에 화답을 합니다. 제스프리의 독점권, 수출 독점권을 인정하는 수출 창구 단일화법을 제정을 합니다. 예. 이제 키위 농가들이 100% 소유한 제스프리가 아니면 누구도 뉴질랜드 키위를 해외로 수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받게 되죠. 사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정부가 이제 농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힘을 썼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 이제 세계 키위 시장에서 뉴질랜드 수출업자 간의 출혈 경쟁을 막고 뉴질랜드 전체 키위 농가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이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이제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정부가 굉장히 협동조합을 지원했다는 거 대단한 일인 것 같고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법까지 바꾸면서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거거든요, 아마.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 협동조합 법만 만들어놨지. 네. 뭐 딱히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협동조합이 잘 되도록 뭐 하는 그런 거는 또 구체적인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멀리서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네. 일단 들여놓자. 네. 이러고 그것에 대한 고민은 네. 하지 않은 게 아닐까.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다시 제스프리 얘기로 들어오면은 수출이 어땠어요? 어찌됐든 수출을 통일하자는 그 합의를 이끌어냈었잖아요. 예, 이끌어내서 이제 이른바 제스프리의 기적을 낳게 됩니다. 기적이라 할 정도로 뭐냐면 2000년에 4억 5,900만 달러의 수출이 2009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제스프리는 최고급 키위 브랜드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로 네, 이렇다고 느끼는 게 네, 앞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제스프리 하면 키위가 생각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게 뉴질랜드 건지는 몰랐고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에 더 네. 협동조합인지도 몰랐고. 아, 진짜 그거는 진짜 더 몰랐습니다, 진짜. 와. 네. 이 세계 이제 최고급 키위 브랜드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혔다 했지 않습니까? 예. 물량으로는 전 세계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금액으로는 70%를 독점한다고 해요. 야,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40%의 물량을 전 세계에 보내고 거의 절반 가까운. 네, 그 이외의 70% 금액은 다 키위를 사는 금액의 70%는 전 세계 70%가 뉴질랜드 제스프리에서 소비가 된다는 거죠. 물론 품질도 좋았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정말로 이제 네. 뭉치면 산다라는 걸 그렇죠. 알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네. 제스프리라는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로 이름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생각해보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 언론끼리 합치거나, 아니면 다른 협동조합끼리 하나로 합치거나, 이렇게 브랜드를 하나 서로 합쳐가지고 통합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어느 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A라는 대한 언론에서는 텔레비전을 하고 네. B라는 대한 언론에서는 라디오를 하고 네. 또 뭐 현장 중계는 C라는 대한 언론에서 했으면 좋겠다. 네. 같은 브랜드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얼핏 네.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브랜드만이라도 하나 합치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게 참 지난한 과정이 있을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는 위기고 어디는 위기가 아니고. 제 말이. 하물며 뭐 정치권도 지금 야당 다 분열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합 움직임이라도 이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와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와 대한 언론과 협동조합과 미디어 협동조합을 생각하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성장세, 아까 제스프리가 독보적 1위라고 했잖아요. 이런 성장세는 하나로 합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 예, 경쟁업체보다 품질이 뛰어나야 합니다. 제스프리는 상품 혁신에 막대한 공을 들이는데요. 그래서 경쟁국인 이탈리아나 칠레 농가보다 약 50% 이상 높은 가격을 보장을 받는다고 이야. 합니다. 아까 저기 폰테라도 400명의 연구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도 연구원이 많고 그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 등장한 레드 키위라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레드 키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겨냥한 신개발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단맛을 특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레드 키위 단맛을 겨냥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예. 것이다. 네. 제스프리. 레드 키위 먹어봤어요? 예, 저는 먹어봤는데 달달하게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혼자만 먹지 말고. 잠시 쉬어가죠. 네. 잭스키스입니다. 예감. I'm ready for your love. Come on. 잭스키스의 예감 들어봤습니다. 환상의 조합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스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네. 네. 제스프리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스프리는 개별 농가의 생산 시설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품목과 재배 방식 등을 일일이 지도를 합니다. 농민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제스프리가 정해준 스펙에 맞춰서 최상품을 생산하고 그만큼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일하는 조합원들은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네. 당사자들이 하겠어요. 네, 당연하죠. 네. 좋겠다. 많이 부러워요? 네, 좀 네. 부럽습니다. 네. 제스프리는 이제 기후 변화와 각종 질병에 대응하고 국제 가격 변동을 완충할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도저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제스프리는 상법상으로는 유한 회사예요. 그래요. 네, 하지만 전체 키위 농가의 95% 이상인 2,600여 농가가 주주로 참여하는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위 농가가 아니면 한 주의 주식도 가질 수가 없죠. 오로지 키위. 네. 네. 그래서 개별 농가의 지분 규모도 최근 3년 동안의 키위 생산량에 비례해서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제스프리는 농가에서 키위를 사들이지 않고요. 농가를 대신해서 좋은 값에 수출을 해주고 정해진 수수료만 챙기는 겁니다. 비싸게 수출하면 그만큼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겠죠. 네. 이제 키위를 운송하고 비료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선별하고 포장하는 이제 80여 개의 사업체도 모두 이 농부들이 소유하고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키위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협동조합 방식의 다양한 자회사를 세워서 농가 소득 극대화를 보장하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가운데서 그 뉴질랜드 정부가 네. 제스프리의 수출 독점을 법으로 명시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돼서 소송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제스프리의 수출 단일화를 깨기 위한 소송이죠. 터너스 앤 그로워스라는 과일 수출 업체가 그동안 수출 창구 단일화가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위헌적 규제라고 규정해서
5번 정도 소송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키위 수입이 많은 일본에서는 뉴질랜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수출업체가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체 농가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국가가 농부들의 수입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도 네. 만들고 네. 좋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어떨까? 뭐 외국 수출업체에서 정부에 압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수출업체로 진출을 해가지고 로비를 하고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뭐 약간 비슷한 예가 한미 FTA나 한중 FTA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뻔한데 뉴스에서는 계속 대기업 우리 자동차가 수출이 늘어나서 경제 좋아진다. 네, 경제가 좋아진다. 아니 자동차는 자동차고 농민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다 어떡하죠, 진짜? 뭐 마땅한 큰 대비책 뭐 이런 게 있을지 잘 모르겠고 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중파 뉴스에서 예전에 한미 FTA 발효할 때 체리 값이 싸진다. 그거 기억나시죠? 정말 그거를 체감하세요, 그때? 저는 진짜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체리를 승질나죠. 우리가 얼마나 먹으면. 그러니까 쌀을 많이 먹으면 훨씬 더 많이 먹지. 그리고 체리 값이 그 몇백 원에서 몇백 원 싸지는 게 과연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주식인 쌀이나 좀. 제 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새삼 뉴질랜드 정부가 참 부럽다. 잘 하고 있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수출 단일화 이렇게 극한 처방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총선에 이제 야당 단일화처럼 뭐 단일화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도 네. 힘이 없으면 단일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협동조합을 독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다양한 장치 두고 있다고요. 예,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협동조합 자체가 원래 대기업 독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약자들이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뭐 대기업이 만드는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항하기 위해서 언론 만들기 위해서 자유언론 만들어 보자 이렇게 위해서 만들어진 독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은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의 독점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 약한 사람은 뭉쳐서 우리가 독점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네. 제스프리는 이제 키위인데 네. 사과나 배 이런 건 어때요? 네, 이게 참 굉장히 큰 더 교훈을 주는 건데요. 예. 사과나 배는 실패했습니다. 협동을 못했나요? 예. 단순하게 말하면 사과와 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 단일화 실패해서 저 이상한 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뭐 대통령 당선되는 뭐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과 이제 10년 전 1,500곳에 이르던 사과 생산 농가가 지금은 400곳으로 줄었고 4분의 1 정도가 줄어든 셈인데요. 이렇게 서로 약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990년만 해도 1999년만 해도 사과와 배도 정부의 마케팅 보드를 통해서 수출 단일화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농민들이 뭉치지 못한 사이에 과일 수출 업체들이 사과와 배 생산자 협의회의 의결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사들이고 대규모 농가를 무더기로 인수해버리죠.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생산자 협회 의견권이 과일 수출 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의 마케팅 보드가 깨지게 되고 그 후에 2000년에 1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수출 업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출혈 경쟁을 반복하고 농가 소득 하락과 줄파산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 전체 수출도 위축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뉴질랜드 하면 네. 막 떠올랐던 게 뭐냐면 이제 양이에요, 양. 아, 그렇죠. 예, 네. 예, 예. 양산업도 사실 뉴질랜드 경제를 한때 이끌었다고 해요. 근데 협동조합 기업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독점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자들의 독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들이 모여서 다수가 돼서 독점을 하는 것은 독점이 금지돼야 하는 상위 1% 대기업이나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의 독점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오늘 네.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아, 그래요? 예리한 비판. 예, 오늘은 그래서 뉴질랜드의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상의 조합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를 하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